안녕하세요. 몬스터치. 몬스터치 김경문 강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따끈따끈한 최신 정보를 좀 가지고 와봤는데요. 네이버 플레이스 마케팅 스쿨 외식 업종에서 네이버 본사의 직원분이 직접 스마트 플레이스 강의를 해주는 과정에서 나온 본사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데이터들을 가지고 한번 분석을 해서 어떤 식으로 마케팅에 적용을 할 수 있을지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이버 맛집 검색은 어떻게 만들어지나요에 대한 내용으로 한번 준 강의를 진행을 했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제 식당 검색 결과가 만들어지는 과정, 이게 시선의 흐름도 물론 중요하지만 시선 집중도가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선 집중도 보시면은 첫 번째 상단에 가장 많이 노출이 돼 있죠. 그리고 두 번째 카테고리, 세 번째 카테고리, 네 번째 카테고리 이렇게 점점 내려가는데, 요걸 가지고 내가 활용을 할 수 있는 방법은요, 파워링크와 플레이스를 같이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장님들은 보면 파워링크도 하고 플레이스도 하고 같은 키워드를 쳤을 때 둘 다 노출이 되면은 광고비가 이중으로 나가는 게 아닌가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사람들의 시선 집중도나 클릭 패턴을 보면은요, 내가 파워링크에서 클릭을 하고 플레이스에서 클릭을 안 하거나, 파워링크에서 한번 보고 파워링크에서 봤던 게 플레이스에 나와서 클릭을 해보거나 이럴 수는 있지만, 두 개 다 클릭해보는 경우는 잘 없어요. 그러다 보면 내가 잡아야 되는 핵심 키워드는 파워링크와 플레이스를 같이 잡아주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다, 효과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땡땡 맛집이라고 쳤을 때 아무래도 파워링크가 노출이 상단에 노출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지금은 뭐 강남 맛집 같은 경우에는 또 밑으로 내려가고 계속 바뀌고 있기는 하지만, 원래는 사람들의 검색 패턴이나 클릭 패턴을 보면은요, 파워링크보다 플레이스 광고에 훨씬 더 많이 클릭률이 높거든요. 왜 그러냐면 플레이스 광고는 맛집을 찾아보는데 최적화된 정보들이 들어가 있고요. 파워링크 같은 경우는 보통 비즈니스 목적으로 홈페이지에 들어가게끔 하기 위한 목적이 좀 있어요. 근데 아무래도 플레이스에서 순위 작업, 트래픽 작업 이런 것들을 하는 업체도 되게 많아지고 이러다 보니까 네이버에서 파워링크 영역을 더 상단에 노출시킨 것도 있죠. 아무래도 자체 자사 플랫폼이다 보니까 외부 작업 같은 경우에는, 트래픽 작업 같은 경우에는 다른 데 돈을 주는데, 파워링크 같은 경우나 플레이스 광고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자기네들한테 돈을 주고 광고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파워링크 광고를 좀 더 상단에 보여줘서 이렇게 시선 집중도를 파워링크에 좀 집중을 시키고, 그러면서 파워링크를 좀 더 많이 클릭을 해서, 솔직히 말해서 네이버도 자기네들이 돈을 더 많이 벌 목적으로 사람들이 플레이스를 많이 클릭을 하지만 파워링크를 상단에 노출시키는 경향이 좀 있거든요. 특히나 맛집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이것도 계속 조금씩 바뀌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첫 번째 카테고리에 가장 많이 집중이 된다. 그러다 보니까 파워링크든 플레이스든 첫 번째 카테고리에 노출시키는 게 중요하다. 근데 첫 번째 카테고리에 노출시키려면 돈이 많이 들겠죠. 그러다 보니까 키워드 자체를 진성률이 좀 더 높은 지역 플러스 맛집으로 하는 게 아니라 뭐 지역 플러스 파스타, 지역 플러스 횟집, 그런 식으로 좀 더 내 가게에 올 가능성이 높지만 단가는 싼 그런 키워드 전략을 잡아서 시선 집중도에 맞게끔 마케팅을 세팅하는 걸 추천해요. 식당을 검색하는 유형은 이렇게 식당 이름을 치는 경우 첫 번째, 두 번째는 식당 이름 플러스 지역,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는 여기 많겠죠. 그 다음에 식당명 플러스 속성, 해당 메뉴나 아니면 휴무일이나 이런 거를 알아보는 경우가 많은데, 식당명이든 지역이든 속성이든 이거 같은 경우에는 목적성 키워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 가게를 가야지 하고 쳐보는 경우가 사실 되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모르는 사람들, 우리 가게에 한 번도 와보지 않은 사람들을 찾기 위한 방법, 검색 노출도 중요한데, 내 가게를 아는 사람들이 쳤을 때 어떤 우리 가게의 정보가 나오는지를 보여주는 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식당 검색 유형은 식당명이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식당명 플러스 지역 속성이니까 이렇게 내 가게의 이름을 넣어서 다 해보고요. 어떤 화면이나 어떤 정보가 나오는지를 보고 좀 고민을 하고 마케팅 전략을 세울 필요도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식당 검색 유형 같은 경우는 지역 플러스 맛집, 지역 플러스 메뉴, 메뉴명, 목적, 이렇게 순으로 이제 비중이 있는데요. 지역 플러스 맛집은 아시는 것처럼 홍대 맛집이고요. 지역 플러스 메뉴는 홍대 파스타입니다. 그리고 메뉴명은 파스타, 족발, 삼겹살, 목적은 뭐 상견례 장소, 회식 장소, 모임, 친구, 돌잔치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근데 여기서 유의미한 마케팅 키워드 전략을 어떻게 가지고 갈 수 있냐면, 지역 맛집 검색이 절반이고요. 식당명 검색이 절반입니다. 그 식당명 검색으로 여기 절반이 나오고 지역 맛집으로 절반이 나오고 똑같은 건데요. 지역 맛집에 해당되는 부분은 사실 비싸요, 되게. 그러니까 식당명을 검색했을 때 노출되는 것들에 내가 최적화를 하는 게 첫 번째고, 그 다음은 지역 맛집인데, 지역 맛집 중에서도 이렇게 두 개로 나뉩니다. 어떻게 두 개로 나누냐? 지역이 들어간 키워드 카테고리가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메뉴명과 목적이 들어간 카테고리가 하나가 있어요. 이걸 저는 장소 키워드라고 명명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홍대 맛집이라고 부산에서 치면 홍대에 있는 맛집이 나오죠. 그리고 뭐 대전 파스타라고 치면 부산에 있는 사람들한테도 대전에 있는 파스타집이 나옵니다. 근데 족발, 삼겹살, 회식 장소 이런 거 치면, 부산에서 치면 홍대에 있는 매장이 나오나요? 대전에 있는 매장이 나오나요? 절대 안 나오거든요. 제가 지금 있는 지역 근처에 나오는 키워드들을, 키워드 검색 키워드들은 장소 키워드라고 해요. 내가 있는 장소 근처에 있는 매장들이 나오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 같은 경우는 파워링크나 플레이스에 지역을 잘 잡아서 세팅만 해놓으면은 그쪽에 노출이 많이 되고요. 특히나 상위 노출 작업을 해도 노출을 해서 잡을 수 있는 그런 카테고리가 아닙니다. 내가 있는 위치, 지역 기준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지역 플러스 맛집, 지역 플러스 메뉴는 내가 어떤 지역에 있든 상관없이, 홍대 맛집이라고 치면 부산에 있어도 홍대 맛집이 나오고 대전에 있어도 홍대 맛집이 나오고, 그런 식으로 지역이 들어간 맛집이나 메뉴 같은 경우는
전국 어디서나 다 세팅을 할 수가 있고 검색 결과로 노출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홍대 같은 경우야 뭐 부산에서도 가고 뭐 서울에서도 가고 대전에서도 가고 많이 가는데 예를 들어서 은평구다. 그러면은 서울에서 은평구 맛집으로 쳐서 물론 서울에서 은평구를 갈 일이 있어서 은평구 맛집으로 쳐보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오늘 당장이나 한 일주일 이내에 은평구 맛집으로 치는 사람이 부산에서 은평구 맛집으로 치는 사람과 은평구에 있는 사람이 은평구 맛집으로 치는 사람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은평구에 있는 식당에 올 가능성이 높을까요? 당연히 은평구에 있는 사람이 높겠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 같은 경우는 플레이스나 파워링크로 지역 제한을 걸어놓을 필요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메뉴명이나 이게 장소 키워드나 지역 키워드나 둘 다 지역 제한을 걸어놓는 게 좋기는 하지만 특히나 이런 지역 플러스 맛집, 지역이 들어가는 이런 키워드 같은 경우에는 거리가 멀더라도 검색 노출이 될 수 있으니까 멀리서 찾아오는 맛집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이런 키워드는 특히나 파워링크 같은 데서 좀 지역 설정을 많이 제대로 잘 걸어놓을 필요가 있어요. 어느 정도 범위에 있는 사람들까지 잡을 거냐를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 플레이스나 파워링크나 다 똑같이 지역 제한을 걸 수 있지만 중요한 거는 파워링크 같은 경우는 키워드를 내가 설정할 수 있다는 게 플레이스와 가장 다른 차별점입니다. 그러면은 파워링크에 족발 삼겹살로 해놓고 지역 제한을 걸 수도 있겠지만 홍대 맛집 분당 파스타로 해놓고 지역 제한을 걸 수도 있는 것처럼 지역이 들어가느냐 들어가지 않느냐에 따라서 키워드 전략은 좀 달라져요. 그래서 내 매장에 오는 사람들의 범위가 어느 정도 수준의 범위에 있느냐를 가지고 지역 제한을 반드시 걸 필요가 있다. 거는 거 안에서도 파워링크랑 플레이스를 어떻게 나눠서 걸 건지, 파워링크에서는 지역이 들어간 키워드와 지역이 들어가지 않은 키워드를 어떻게 나눠서 걸 건지, 이렇게 키워드 세분화 전략, 마케팅 키워드 세분화 전략을 반드시 세워놓고 세팅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맛집 검색을 어디서 많이 할까? 1등, 2등은 당연히 네이버고 카카오고요. 그다음에 3등이 좀 달라요. 50대 이상은 유튜브를 많이 보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사장님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유튜브를 어떻게 제가 찍어요? 편집도 할 줄 모르고 찍을 줄도 모르는데 방법이 있습니다. 어쨌든 인스타를 하는 사장님들은 많잖아요. 그러면 굳이 그렇게 긴 영상을 찍을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식당 같은 경우는 고관여 제품이 아니라 저관여 제품이에요. 금액대가 낮은 제품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긴 영상 필요 없고요. 인스타에 올라오는 릴스 있죠. 이거를 유튜브에 그냥 쇼츠로만 올리셔도 됩니다. 그러면은 검색에도 노출이 되고 릴스에 있는 영상과 쇼츠에 있는 영상이 같이 노출돼도 전혀 문제 없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지방에 있다, 차로 가는 곳이다, 50대 이상이 좋아하는 한식이라던가 건강을 생각하는 그런 곳이다라고 한다면 인스타그램을 하는 것도 좋지만 주된 타겟층이 50대 이상이라고 한다면 인스타도 하면서 여기에 있는 릴스를 쇼츠로 만드는 것도 추천을 드린다. 그리고 요거는 마케팅 퍼널에 대한 스마트 플레이스 외식업에서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한 부분인데요. 우리 매장 정보를 탐색을 하고 방문을 하고 경험을 하고 경험을 공유를 하고 그 다음에 리뷰를 보고 매장에 방문한다. 결국에는 여기서 얘기하는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매장을 보고 온 사람이 그 리뷰를 써서 다시 재방문하거나 주변 사람들이 그 리뷰를 쓴 걸 가지고 다시 보러 온다. 이 선순환 구조라는 거는 결국에는 한번 왔던 사람들의 후기, 리뷰 마케팅이 중요하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건데요. 요거는 리뷰뿐만 아니라 리뷰가 포함인 거죠. 영수증 리뷰도 있고 체험단이나 블로그 리뷰도 있고 이런 건데 이게 어떻게 보면 쓰는 사람들의 리뷰는 이제는 리뷰 이벤트를 너무 많이 하니까 이제 더 중요해진 거는 이렇게 매장 정보를 탐색 중이던 사람들이 보고 이 매장에 가야지 생각하는 요즘 좀 더 한 단계 발전한 방법은 사장님들이 영수증 리뷰 댓글을 어떻게 쓰는지를 보고 이 사장님이 친절하네 안 하네 진심이 느껴지네 아니네 이걸 가지고 판단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게 좀 더 확장되고 발전이 되면은 인스타그램에서 사장님이 올린 컨텐츠, 올린 영상, 올린 멘트 이런 것들을 보고 판단하는 수준까지 연결이 되는데요. 플레이스에 보면 인스타그램을 넣을 수 있잖아요. 링크를. 그래서 인스타그램으로 가서 이 가게의 특징, 사장님의 특징, 사장님이 생각하는 철학과 컨텐츠가 어떤지 보고 가고 싶다. 뭐 철학과 컨텐츠라고 해서 거창한 게 아니에요. 저희는 진짜 깨끗한 재료 써요. 저희는 진짜 속이지 않아요. 진짜 남는 거 없어도 다 퍼드립니다. 직원들하고 이렇게 재밌게 놀아요. 직원들이 행복해야지 손님들이 행복해지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사장님이 생각하는 그런 철학이라던가 그런 손님을 대하는 자세를 보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요. 신규보다는 단골들이 그런 걸 더 많이 따집니다. 근데 지금 시기 자체가 되게 가치 소비와 가성비 소비에 집중돼 있는 양극화되는 그런 시장 패턴이기 때문에 한번 갔던 단골을 가는 경우가 되게 많아졌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리뷰가 요즘 시기에는 매출을 올리는데 더 크게 작용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